아동학대 같은 경우 사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이 언론에 나온 것보다 더 끔찍한 내용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며칠간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범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떤 사건들이 또 있어요? 이 근래 이 비슷한 사건의 또 형량 차이가 또 저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개월 아기, 그 아기는 이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사망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 1개월 아기가 또 이와 비슷한, 거의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 친엄마가 이 아이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비슷한데, 이 아이는 다만 사망은 하지 않고 이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서 그 중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제 그 가해자인 부모는 집행유예가 났단 말이에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사한 사건과 유사한 나이의 아이가 한 아이는 사망을 했고 한 아이는 굉장한 중상해, 후유증이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주신 이유가 부모가 키우고 싶어 한다. 근데 부모로서는 당연히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1개월 된 아기가 그 가해자 친부한테 안겼는데 거부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아동의 발달 상황을 전혀 모르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1개월 된 아기들은 낯을 못 가려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잘 안깁니다. 근데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아이를 다시 키우라고 이런 집행유예를 주고 선처를 했다는 사실이 과연 그것이 아이의 건강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미 너무나 어린,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까 겁나는 그런 조그만 아이를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을 했음에도 그렇게 이제 선처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럼 선처를 했다면 그 이후의 대책을 법원에서도 또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부모 양육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 아기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보면은 그 거의 인형 갖고 하듯이 막 하고 이거 동물한테 해도 요즘 이게 학대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행유예도 나오고 이거는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중에는 일단은 사망을 한 사건과 상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법정형 자체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는 해요. 사망을 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상해를 한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그래서 3년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 3년까지만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해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너무너무 잘못했다, 내가 아이를 다시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러한 읍소들이 어떤 양형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그 참작 사유로 많이 감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의 종류를 들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가해하는 부모의 사정 이런 걸 종합해서 양형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대략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성적 학대의 경우에만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유기 방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중상해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참 근데 그 보통 그 사건이 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이렇게 좀 다르게 처벌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제정신 아닌 부모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벌이 약해지나요? 보통 이제 형법상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이제 형을 감경받거나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면제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이에 대한 참혹한 범죄를 두고
당연히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 부분을 쉽게 이거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접근하는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동의 인권을 굉장히 경시하는 참혹한 중범죄로서 심신미약 쪽이 아닌 가중사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원래 범죄라는 것은 평온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극도의 흥분과 불안과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의 습성상 이 부분을 두고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접근 자체는 아예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오히려 그 반대로 더욱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기 때문에 가중소유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 아이를 위해서는 문제 있는 부모랑 띄워놓는 게 맞는데 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 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모순점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아동 학대가 신고가 되면 이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 시에는 아동을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인이 사건에서도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이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숨졌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켰던 지점인데요. 경찰은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3번이나 외면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선명했는데도 마사지로 생긴 멍이라는 양부모 말만 들은 겁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학대와 격리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반발이나 법적 시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하자, 처리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는 게 태반이에요. 막 억지로 우리가 하자는 식이에요, 요새는. 사건 처리 안 한다고 막 우리한테 밀어넣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피해 아동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탓에 경찰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 횟수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반복되는 학대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란 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 하나부터 10까지 바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분리하겠다. 즉각 분리를 하겠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또 즉각 분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경찰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분리된 아동의 수는 15%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전체 건수에서 나머지 80% 이상은 원가정 보호라고 해서 아예 분리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원가정 보호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떼어놓지 않는 거예요. 아예 분리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대 가정에서는 이 아동들을 학대 가정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원가정 보호라는 이름을 쓴다는 자체가 이것은 이 국가가 아동을 학대하는데 방조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하고 자식을 떼놓으면 천륜을 끊어놓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 걸 주장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평생을 아이를 부모와 떼놓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분리를 시켜놓고 그 분리된 기간 동안에 이 부모한테 양육교육 그리고 아동을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아동은 또 떼어놓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어떤 그 심리치료를 통해서 또 서서히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얘기인데 무작정 분리는 가정이 깨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